시도 때도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오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그런 거를 포기하고 오는 게 나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양분이 많고 삶이 힘들다 보니까 자기 관리할 시간 없고.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조경을 전공을 하고 어쩌다가 설계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쩌다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인터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더 자유스럽게 뭔가 디자인을 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 뭐 저희가 한국에서 외국 사례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가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느껴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제 뭐 필드 트립 이런 거를 가게 되다가 보면은 그런 좀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들을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프린시펄들을 진짜 만날 수 있다라는 기회들,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뭐 무조건 유학 생활을 하다가 보면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하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면 굳이 미국이나 해외에서 학교를 나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한국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 학교를 졸업을 해서 바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회사에 투입이 되는 것들을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뭐 방침이라든지 뭐 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자세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좋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일 수는 있기는 하나, 사실상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훨씬 더 한국 대학교를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메리트가 훨씬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랑 가장 비슷한 거고, 일단 해외로 학교를 간다라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언어야 가서 하면 되지만 비용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학교마다 너무나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뭐 사립대학교가 훨씬 공립대학교보다 비싸기는 하지만 또 장학금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학기에 학비가 15,000불에서 18,000불이었으니까 학비로만 거의 1년에 3, 4천이 사용이 되었고, 나머지 뭐 생활비 이런 거, 뭐 월세 뭐 이런 거 다 했었을 때 거의,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 사람당 한 8천에서 1억 정도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인턴을 생활을 해야 그게 또 학점으로 이수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 가지고 한국에서 인턴을 해봤었는데 그때 거의 뭐 3개월 내내 야근하고 뭐 찜질방 가서 자고 뭐 집에도 못 가고, 근데 뭐 또 인턴이라고 하니까 또 그게 무급 인턴이었었어 가지고 3개월 내내 그냥 자기 털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조금 많이 지치기도 했었고 재미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아예 한국으로 취업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뭐 개인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한국으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부터 조경을 한 거는 아니고 인테리어 회사에 있었었는데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조경은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공사나 그게 직접 바뀌는 모습들을 보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인테리어는 한 공간만 부쉈다 다시 짓는 거다 보니까 그 변화가 확실히 눈에 띄고 금방금방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인테리어 조경을 전공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느꼈었던 거는 그 큰 스케일감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을 다룬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부분들을 컨트롤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면서도 조금씩 약간 그런 조경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계속 조금씩 생각이 나서 다시 조경을 하게 되었죠.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아시겠 야근 일단 진짜 많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많이 할 때는 현상 공모가 시작이 되면 거의 뭐 2주, 3주는 계속 처리하고 주말에 출근할 때도 있고 그 나머지 때는 그냥 본인이 그 맡은 업무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까지 끝내고 싶은 그 역량에 따라서 야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천차만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회사 내에서도 같이 팀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근을 많이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팀원으로서 같이 뭔가 많이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 판단하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 팀원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일을 내가 조금 더 서포트를 하고 끝났었을 때 그 팀원들이 또 다시 또 다른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본인이 난 야근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요즘 같은 회사에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는 없을 거고 근데 뭐 본인이 팀원으로서 같이 뭔가 으쌰으쌰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야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찌됐든 현상 공모가 터지면 야근은 못 피한다. 아니 야근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설계회사를 다닐 거면 근데 뭐 어쩔 수는 없지만 본인이 일을 진짜 열심히 잘 하더라도 그게 이제 개인별로 내 것만 끝내면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냥 야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설계회사에 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오면 그냥 마음이 편하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생각이 본인들이 많으니까 힘들기도 할 것 같고 걱정도 되고 근데 어쨌든 야근은 있다. 피할 수는 없는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항상 야근이 일상이다. 일찍 가면 10시, 늦게 가면 12시, 1시. 더 늦게 간다. 2시, 3시. 그 프로젝트 끝나서 소장님이 칭찬해주면 그걸로 또 만사 오케이 됐다가 공부를 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 설계라는 거는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눈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만족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니 뭘 그렇게 디테일까지 물어볼 줄은 몰랐는데 근데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자체가 본인들도 찾은 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충격이니까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직접 직장을 다니는 사람한테. 근데 그게 맞고 설계를 한다면서 돈을 많이 번다. 월급으로 따진다라고 결국에 생각을 하다가 보면 초봉은 진짜 박봉이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3,000이나 3,200, 그 사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신입 연봉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군대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조금씩 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짬이 차면 찰수록 밑에 있는 사람한테 시키거나 뭔가 내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계 업무는 약간 정반대인 게 뭐 인턴, 신입 때는 사원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압감이나 책임감이 별로 없지만 이게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대리든 과장이든 실장이든 이사든 거기에 맞는 직책과 중압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본인이 일하고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봉이라는 그 자체가 그냥 어떠한 직업을 결정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결정을 해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알겠지만 진짜 자기가 돈을 보고 설계를 한다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럴 거면 다른 일을 찾는데 내가 진짜 설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그 일이 정말 좋다고 하면 그냥 아까 앞전에도 말을 했듯이 그냥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에 대한 생각이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설계 일은 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좀 너무 현실적이긴 하지만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봤죠. 수당 다 나옵니다. 본인이 하는 것만큼. 근데 그게 뭐 그냥 그런 거를
포기하고 하는 게 나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다 회사 바이 회사겠죠. 근데 저는 인턴 신입일 때는 거의 이제 그래픽 작업 위주를 많이 하고 뭐 다이어그램을 만든다거나 또 이제 중간에는 뭐 도면에 관한 일들을 많이 하다가 근데 그게 또 다 상황에 맞게끔 위에서 컨트롤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많은 일들을 좀 다양하게 멀티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팀을 또 누가 리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멀티나 이 사람이 공백이 생겼을 때도 그 사람의 공백을 바로 채워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저희 팀의 특성 처음엔 많이 힘들긴 했지만 또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하나를 계속 넘어가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고 해석하셨나요?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신입이거나 처음 학교를 막 졸업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어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막 회사를 처음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뭐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저런 것도 잘해야 될 것 같고 프로그램들 뭐 캐드, 뭐 포토샵, 뭐 라이노, 뭐 3D 프로그램 등등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을 뭐 다 못 보여줘도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 뭐 간혹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이 회사를 너무 가고 싶으니까 가기 전에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그런 것들 한번 배워볼까? 그거 다 필요 없고 근데 진짜 들어오면 그또 그 회사에 맞게끔 그 회사 스타일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수하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고 포트폴리오가 이제 합격이 되면 당연히 면접을 보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제 색깔이 이런 거지만 그래도 또 이 팀에 대해서 잘 융화가 돼서 섞여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많이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면 학교 때는 막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건축 설계사 다니는 건축사들을 보면 멋있기도 하고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자기 관리 오지게 하고 몸도 좋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다 완전 반대고 제가 옛날에 했었던 그래픽 작업이 그냥 상상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CG를 한 거랑 직접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CG랑은 너무 180도 틀리기 때문에 학교 때 그냥 설계가 좋았어 그냥 재밌어서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기엔 충분한 것 같지만 학교처럼 그냥 나태하게 그냥 무작정 갈 수는 없다. 모든 게 쉽지가 않다. 처음에 뭐 사례 사진이나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내가 뭐 어떻게 만들고 싶은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내가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라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모방이라고 하면 모방일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똑같이 모방을 해서 베끼거나 아니면 뭐 진짜 그렇게 복사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일들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그게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야근이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계를 좋아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모두 다 쫓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각각 한 명씩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또 추릴 거를 추리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아이디어를 다 추린다고 보니까 그냥 굳이 딱 내 아이디어만 뽑힌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디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그런 생각들이 무조건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시작이 돼서 뭔가 그 아이디어 회의를 거치고 뭔가 끝이 나서 그 결과물이 좋든 안 좋든 일단 그래도 그 팀원들이 다 같이 뭔가 함께 했었고 그 또 좋으면 좋은 거대로 같이 즐길 수가 있고 또 혹은 안 되면
왜 안 됐는지를 같이 얘기를 하고 서로 위로를 해가면서 또 다음 프로젝트로 시작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2주 동안 계속 야근을 하면서 프로젝트 하나가 다 끝이 나서 납품을 했는데 그냥 그럴 때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이게 거의 마약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진짜 그 과정 중에는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아 진짜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수도 없이 퇴사 생각을 하고 야 이게 진짜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미 다 컸지만 내가 진짜 커서 뭐가 되려고 이걸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들 때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하나가 완료가 돼서 그게 딱 끝나서 납품 메일을 보낼 때가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때 그 새로운 처음 마음가짐이 들 때 그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가 다 마쳐졌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아까서부터 계속 그냥이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그냥 쓴 건 아니고 설계라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똑같습니다. 그냥 힘들고 야근도 많고 박봉에다가 설계 말고도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대비를 했을 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그냥 내가 이 일을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한다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이 일에 빠져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하다가 보면은 어느샌가 그냥 내 몸에 배서 그게 내 생활화가 될 때가 있는데 너무 겁을 많이 먹지 말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걸림돌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그래서 저도 왜 어쩌다가 설계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막 설계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을 응원을 하고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무리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키.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고 있는 아니 그거 말하면 안 되지. 오키. 다시 NG.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조종을 전공을 하고 이제 막 설계를 시작한 다시.